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의 계절을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미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3%가량 하락한 3,11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그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깊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0.25%가량 하락한 1,03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950개의 종목이 파란불로 장을 마치면서 체감 지수의 하락폭은 더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오랜만에 크게 담아낸 모습인데요. 1조 2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은 9,300억 원, 외국인은 3,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개인이 홀로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00억 원 그리고 4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이 내마녀의 날 이 메이저 수급들이 동시에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다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고요. 상한가로 장을 마친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도 움직일 만한 종목들 함께 찾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알차게 꾸려주실 전문가님, 급등스타 전문가님인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시를 해드렸던 정책 수혜주, 그리고 이제 AS 해드렸던 종목들도 단 2거래일밖에 안 된 시간이지만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종목에다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정책 수혜주야말로 이 시장 수급을 싹 몰아가서 급등세가 나와주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도 이 정책 수혜주로서 후속주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황금별을 갖고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한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저희 방송의 제목이죠. 슈팅스탁 네 글자만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색을 하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시면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아래에 노란색 바가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면 방송이 종료된 후에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다 간단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QR코드 아래에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핸드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쓱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1,170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기사입니다. 다가오는 10일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 가운데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연속 올라서 오늘 1,169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것은 아닌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위기의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어디로? 뉴시스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국내 IT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투심을 강하게 짓누른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하락한 39만 9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7%가량 하락한 12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간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19조가량이 증발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이 너무나 과도한 것이다.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투심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RT캐스트가 전일 급등 마감했습니다. 바로 차지인이 서울시가 모집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시는 2025년까지 콘센트형 충전기를 20만 기 이상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충전소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RT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한 주간 10%가량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원익 P&A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면서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재료 소멸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의 별별 이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물량들이 좀 대거 이탈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번 이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중순쯤에 하루 사이에 2조 6천억 원까지 매도를 좀 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1거래일 연속 증시가 하락을 한 다음에 최근에 증시가 조금 회복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조금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증시가 빠질 거라는 걱정이 들면은 맞아요. 상당히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났을 때도 더 이상 이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달러가 다시 한번 1170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증시가 흔들릴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시장 종합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9월 달까지 28조 원 가량의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7월 달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7월 1일자로 이제 날짜를 좀 보면은 10조 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7월부터 9월 달까지 10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올해 들어와서 28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순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조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2달 동안 던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달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차이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빠지니까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과 8월 달에 달러가 1180선을 넘어선 순간부터 증시 조정이 나와서 11거래일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1170선 다시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율의 저항 구간이 크게 봤을 때는 1,200원 선입니다. 기존에 이제 2020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이제 1,280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오버슈팅이었고요. 그 전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1,200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고 그 밑에 이제 저항 구간 다시 한번 봤을 때는 1,800원까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1,170원 돌파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1,180원권의 저항 구간이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달러 상승이 1,180원 돌파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달러가 올라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을 조금 줄이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 쪽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 쏠렸던 달러가 강대국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테이퍼링이 9월 달에 이제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10월 달부터 시작할 거라는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용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이 확인이 됐을 때 테이퍼링을 서서히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고용지표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준이 원하는 이 시장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게 연준의 이제 스탠스인데 지금 고용지표 쇼크가 나오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 9월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이 좀 지연될 수가 있고 이 경기를 조금 흔들었던 이 주식시장 흔들었던 테이퍼링 악재가 조금 미뤄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오늘 같은 장세에서 1,170원 다시 돌파 시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지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준비 시간을 줄 것이다.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이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금 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달러가 올라가고 외국인들 수입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장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투심이 약화되기보다는 경기 회복주들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회복 수혜주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섹터에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쇼크로 인해서 테이퍼링 우려는 조금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경기 회복 수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이틀 연속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빅테크 기업 관련된 뉴스인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무래도 규제 우려로 인해서 이틀 사이에 두 개를 다 합했을 때 19조가 넘게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투심이 악화되는 시작일지 아니면은 네. 일시적인 현상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많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수급이 개별 종목들 쪽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달러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 위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금 달러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형주들이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장에 도는 자금이 굉장히 근소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예탁금의 70%는 삼성전자에 묶여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 시장에 도는 돈이 적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슈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이 특정, 이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보시면은 최근에 한 15% 이상 카카오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올해의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조금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과 같이 어떤 종목이라도 투자했었을 때 3%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이 개별 종목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정 종목을 선정하셔야지만 20%, 30% 정도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시장이지 이 대형주를 끝까지 끌고 갔었을 때 이전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좀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 차트와 좀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달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우하향해주면서 증시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쭉 우상향해줬죠. 이때는 어떤 종목이라도 진짜 찍으면 3, 4%씩 갔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달러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게 되고 외국인 수급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증시는 이 지루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식시장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기아차와 애플카의 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구형테크 화신이라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달에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동방, KCTC 이런 종목들이 200% 이상 상승 나와줬죠. 3월 달, 4월 달 창투자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갔고 최근에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 원전 수혜주들이 두산중공업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 수급을 싹 몰아가는 큰 이슈 나와주니까 바닥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형주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시장이 아니라요. 매달 강력하게 나와주는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에다가 주목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100%, 200% 수익이 나와주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뭐 애플카다, 쿠팡이다, 창투사다, 뭐 원전이다 놓치신 분들은 한번 정책 수혜주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이벤트,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운 점이 뭐냐면 누구누구 관련주들, 누구누구 인맥주들도 올라오지만 슬금슬금 바닥권에서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경쟁이 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정책이 나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없는 만큼 그 자극적인 정책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럼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보강산업 같은 종목도 홍준표 의원의 이제 대구공항, 신공항 관련돼서 정책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90% 이상대 상승폭이 나와주는 흐름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일진파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홍준표 의원의 이제 탈원전 폐지 정책 이슈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70%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H&M 문재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정책 이벤트로 올해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매달 나오는 이 강력한 이벤트들, 정책 수혜주들에 주목하셔서 200%, 뭐 100%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제가 후속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책 수혜주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장세보다는 정책 수혜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저희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별별 이슈 시간에서 다뤘었는데요. 그때 전문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폐배터리가 아니고 충전소를 먼저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이슈가 다시금 딱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네. 네, 정말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신 겁니까? 아유, 제가 또 이제 8월 달부터 네. 이 2대1리 방송 나오면서 이제 좀 입버릇처럼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전기차 충전소에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귀에 딱지가 앉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RT캐스트라는 종목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제 2대1리 방송 8월 11월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멀리 보는 정책이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로 상용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때 제 눈에 포착된 게 뭐였냐면 서울시가
때마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서울시의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7,000기 이상의 당장 이 7,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서울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밝혔고요. 2025년까지 최대 20만 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서울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굉장히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이 땅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계약이 필요 없는 이 플러그인식 전기차 충전소를 7,000곳 그리고 2025년까지는 20만 곳까지 늘리겠다라는 정책 계획을 내놨었던 거죠.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알티캐스트라는 기업이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차지인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알티캐스트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차지인이 이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곳이고 코스닥 상장까지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저의 이제 분석이 맞아떨어져서 이 단기간에 42%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42%의 상승폭이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가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6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앞으로도 이슈가 나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42%의 수익률에 만족하시지 말고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5년까지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300만 대 이상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전기차가 300만 대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충전소가 7만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17만 대고요. 그럼 300만 대의 전기차가 7만 곳의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이 시대가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 시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과거에 우리가 투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만 받던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최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보면 과거에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될 때 최대 수혜를 받아주면서 그죠? 과거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2G에서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바닥에서 1000%의 상승이 나와줬다. 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최대 수혜, 아이폰 부품주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1000%의 수익률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3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인프라가 발전이 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과거에 KM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5G 관련주로 엮여주면서 2G에서 5G라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 수혜주로서 500%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 이상의 상승도 나와줬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정책 수혜주도 엮이고 전기차가 나옴으로써 전기차 충전소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T캐스트라는 종목 40% 이상 갔지만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약에 놓치셨다. 이 40% 이상의 상승률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책 수혜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충전소의 확장력 역시나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들어가는 시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황금별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자세한 종목 분석도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별별 이슈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별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었을까요? 5가지 종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스인데요. 대선 관련 주네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주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넷째 주 조사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카스는 사회이사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별다른 친문 관계가 없다라는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대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했습니다. 3분기 양호한 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수주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 4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NK물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종목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양수인은 트라이콘 1호 투자조합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 폭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이 전기차 충전소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7만 2천 개 수준의 전기차 충전소를 2025년까지 50만 개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전망에 관련 업종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24%를 보유 중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9%가량 급등의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장 종가는 9%가량 상승한 9,450원에 마감을 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제노졸락이 식약처로부터 이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거래량은 616만 주에 이르렀고요. 장 초반에는 4만 1,00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함께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 좀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좀 핫한 종목, 카스랑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이렇게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네.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네, 공시까지 냈는데도 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네. 급등을 했단 말이죠. 정말로 이 종목이야말로 네. 이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대선과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뜨거운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스라는 종목을 잘 모르셔요. 아,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음료수의 이름과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맥주로 엮이는 종목이에요. 과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제 동문이라는 이제 이슈가 엮여주면서 카스라는 종목이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서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대선 선호도가 또 이제 1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맥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오늘 급등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들이 인맥주란 말이죠. 저는 이 인맥주기 때문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 줄가 모르고 말 그대로 이제 공시가 부정하는 공시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주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카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 이격도가 아무래도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 121선 부터 시작해서 21선과 관계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120일 전에 산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주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맥주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정책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 관련주 서현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하락을 하니까 인맥주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빨리 나와서 이전에 이제 2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43% 이상의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맥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수가 나오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가 있는데 정책주는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정책입니다. 윌비스라는 종목을 보면요. 과거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와줬다가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죠. 하지만 최근에 이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면서 순식간에 40% 이상 회복을 해주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맥주와 정책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기대가 붙는 거는 정책주고 기대감이 소멸되는 거는 인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한번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라고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데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저희가 별별 이슈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늘려준다면 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종목들 몇 가지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2,000명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병동 부족 이슈도 있었고요. 백신이 들어온다 만다 이슈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어질수록 이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이 의료 폐기물의 증가와 관련된 이슈만큼은 현실적으로 꼭 해소를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종목의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G ETS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폐기물과 관련된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 이상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200%, 3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흐름을 보면요. KG ETS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미 1차 급등을 해줘서 6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상태에서 조정받고 삼각형 모습의 삼각수렴 차트 그려준 다음에 그 이후에 200%가 더 날아갔단 말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인프라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OTT 셋톱박스와 관련된 좀 알로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제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 셋톱박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저 인프라였기 때문에 바닥에서 180% 이상의 상승폭이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하고 가깝고 그리고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이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에 연관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30%, 40%의 상률이 아니라 200% 이상의 상승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한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이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됐고요. 현대차가 한중천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디스플레이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신규로 편입하려고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요. 시청자님께서는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제별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주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가서 어떠한 종목을 여쭤봐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지 2주 만에 황금 종목 탑3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린 캠트로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에 말씀을 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고가가 13,650원이었고요. 4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네. 이 캠트로스와 관련된 부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에 또 급등세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 보신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고르게 됐던 이유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 이 정책 수혜주였다는 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 부분 탄소 포집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2040년 이후에는 이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나와주게 되고 이 환경오염, 이 기상이변과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은 앞으로도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이 기상이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박삼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정책으로서 캠트로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으로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해서 나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45% 이상의 상승폭이 나와줬지만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단기 급등이 또 가능한 차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AS를 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줬지만 이제 오늘 종가상 거래대금 들어왔던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 횡보할 때 나와줬던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나와줬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는 시장의 수급을 어느 정도 몰아갔던 강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음 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날에 바로 음봉 캔들이 이 장대 양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거래량마저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는 전일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매수 세력이 충분히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그리고 오늘 꼬리 부분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 이 가격 전략 그대로 가져가 보시면은 손실도 크지 않을 뿐더러 종목이 급등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또다시 급등을 한다고 한다면은 전고점 이상 돌파해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한번 놓으셔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다라면서 이 단기 급등에 대한 이야기들 가격 전략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별별 이슈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트렌디한 종목이라서 가격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RT캐스트인데요, 4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40%가 넘어요. 네, 또 굉장히 또 좋았다. 네. 저도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 날에 나왔을 때도 이제 목표가를 조금 수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4,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셔라.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슈 나오니까 4,000원까지 한번 보셔라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000원 돌파가 나와줬어요. 또 52주 신고가 나왔는데 방금 전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거래대금 들어온 상태로 오늘장에 전혀 거래대금 나오지 않았고요. 횡보했던 거래량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지만 이 종목이 양봉을 뽑아냈던 거래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일 들어왔던 매수 세력 이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그리고 오늘의 이제 꼬리 부분 이 구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2차 매수 5일선 손절가 11선 잡아 놓으신 다음에 두 자릿수 수익률 한번 노려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티캐스트 새롭게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3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트루윈입니다. 3주 만에 최고가가 1150원, 26%의 상승률을 자랑을 했는데요. 이것도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 소부장 관련주면서 다양한 좀 섹터를 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52주 신고가를 또 전문가세요? 네. 아이고, 그때 또 종목마다 또 52주 신고가 가고 이런 부분이 나와줘서 또 상당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또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에 AS를 또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10,000원까지 한번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또 이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종목을 보실 때 이 라운드 피겨라는 것 자체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한 날 종가상 라운드 피겨 위에서 끝났다 추가적인 상승이 암시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9,300원 부분에 저항 구간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보시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고 기속적으로 저항, 지금 3년 단위로 지지 저항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늘 종가상 지금 3년 이상 만에 이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종목이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경우, 좀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를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거래대금도 심심치 않게 양음양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붙어주는 흐름이고요. 종가상 라운드 피겨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0,000원 이상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이상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52주 신고가의 종목의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저도 좀 꼼꼼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좀 과감하게 1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네, 1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40%, 50% 수익률이 아니라 뭐 1,000%, 2,000% 수익률이 과거에 나와줬던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AS 해드린 종목들 캠트로스, 알티캐스트, 그다음에 트루윈 마찬가지로 공통점, 정책 수혜주라는 공통점으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 한 종목 딱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투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 끝나고요.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대선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종목, 이 정책 수혜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정책 수혜주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요.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노란 색깔 바가 보이십니다.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수익으로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QR코드도 스캔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종목 AS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황금별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AS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아주 특별한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황금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또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좋아하거든요. 바로 네.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또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최근에 이 카카오가 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CJ가 인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SM 그룹을 카카오냐 CJ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가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주목을 하면서 IPO를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IPO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도를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예상이 되어 있는 IPO가 카카오 엔터 IPO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카카오 그룹이 SM그룹이 인수하게 되면은 이 카카오 엔터 IPO에 조금 더 불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카카오가 이 카카오 엔터 IP 쪽에 주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SM 라이프 디자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로서 급등세가 나와줬던 종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뭐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죠? 인수합병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나와줬고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으로 급등 나왔고 그다음에 남양유업도 마찬가지로 대주주 지분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세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엔터 IPO 이 합병 이슈 나와주는 자회사인 SM 라이프 디자인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일정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대여가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OTT 기업인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제 플랫폼이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디즈니와 관련된 또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했었을 때 충분히 직접 수혜주로서 반응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을 때 SM 라이프 디자인의 차트는 지금 상단 부분 저점이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미나리라는 영화에 배급사로서 급등이 나와줬다가 조정받고 나서 지금 이 구간대 깨주지 않고 있거든요. 2,750원 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평선 정배열로 바뀌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디즈니 플러스와 인수합병 이슈까지 합쳐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부분은 3,800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 한번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합병과 디즈니 관련주의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추천을 해주셨네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7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신 다음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황금별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저도 짧게 느껴지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빠르게 흘러갈지 그래서 저희가 11시 20분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알찬 이야기 좀 전해주실 예정인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오늘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가 아니었죠. 맞아요. 네.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대통령이 바뀐 시점에서 나온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이 대선 후보주들의 이 지지율이 오락가락할 때 나오는 정책 수혜주들은 정말로 강하게 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이화공영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H&M까지 이 정책 수혜주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말로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정책 수혜주 대박 종목 한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한번 들어가 보시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함께 하시는 정보, 황금별을 잡아라 슈팅스타 단 4글자 입력 부탁드립니다. 슈팅스타 4글자를 입력하신 홈페이지가 보이시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 사진 아래 노란색 바를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얼마나 알찬 정보 함께 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내일은요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저녁 10시에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